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 또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그래요. 한 주간 동향과 더불어서 유망 이렇게 국내 ETF 시장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안 좋았어도 이제 오히려 ETF 그 시장 규모 자체는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모두 안 좋은 가운데 국내 상장 ETF는 시장 규모는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021년 대비해서 4.6조 원이 증가한 78.5조 원으로 한 해를 마감을 했고요. ETF 상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 말 대비해서 133개 상품이 증가를 하면서 국내 상장된 ETF 개수는 666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운용사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021년 말에 18개 운용사에서 23개 운용사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모든 자산군이 2022년에 좀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ETF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많은 수의 ETF가 상장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형 ETF라든지 월배당 ETF와 같은 인컴형 ETF가 많이 상장이 됐고 또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니즈가 확대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전략의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상장 ETF가 133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규모가 7.6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전체 운용 규모가 4.6조 원 증가를 한 건데 기존 상품만 있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시장 자체는 한 3조 원 정도 감소를 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 그 규모가 커진 데에는 많은 수의 ETF가 새롭게 상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네.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한 10배, 아니죠. 100배죠. 100배 이상의 시장인데 한화로 한 7,800조 원의 시장입니다. 와.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은 수의 이제 운용사들이 ETF 시장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진입을 했고 많은 수의 ETF가 상장이 되면서 한국과 미국 ETF 시장 모두 2022년 한 해 굉장히 조금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네. 캐시우드가 하는 그 ARKK 네, 그것도 네. ETF인가요? 그렇죠. ETF이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성장주 네. 랠리가 펼쳐지면서 그 종목들을 많이 담은 아크 ETF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팬덤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운용 증가가 나타났는데 2022년은 다른 한 해였죠. 성장주가 네.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아크 ETF의 성과도 부진하고 투자자들의 자금도 좀 많이 유출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요, 엄청나게 엄청 많고 많은데. 미국에는 3천여 개 이상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에 상장되는 ETF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 이런 거 아닙니까? 꼭 어떻게 꼭 오르는 쪽만 버느냐, 빠지는 쪽도 벌 수 있다. 그걸 다 또 ETF로 다 상품화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방향 1배뿐만 아니라 인버스, 인버스, 레버리지 예. 이렇게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수단이 바로 ETF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년 하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 주식형 ETF 중에서는 또 어떤 쪽으로 매수세가 쏠렸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네. 지난 이제 하반기만 조금 포커스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은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의 운용 규모는 한 56조 원 정도 되고 국내 주식형은 한 37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 수매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국내 ETF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다름 아닌 개인들이거든요. 개인아.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수매수 현황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작년 하반기 상장된 주식형 ETF 중에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규로 상장된 주식형 ETF 중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월배당 그 ETF 구조로 상장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는데 출시된 지 한 달 반 만에 200억 원 정도 와. 개인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월배당 ETF입니다. 타이거의 이제 미국 나스닥 커버드콜 ETF도 작년 하반기에 상장됐지만 한 100억 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배당 ETF가 많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테마에 대한 니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상장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에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고 그 배터리들을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도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안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산업의 쌀로서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신규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탑4 ETF에도 자금이 유입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박 부장님, 저 이해하기 쉽게 네. 예를 들어서 100억 어떤 ETF에 네. 고객들의 돈이 한 100억 정도 모집이 됐다. 네. 그러면 그 ETF 개발 상품화한 그 증권사나 이쪽은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100억 계속 이제 ETF라는 것은 네. 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됨으로 해서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해요. 그래서 네. 규모가 커지는데 네. 지금 국내 상장된 ETF들의 이제 평균 수수료율은 0.3% 정도? 0.3%? 네, 네. 그 굉장히 수익 연 보수입니다. 0.3%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어떤 평균이고요. 네. 사실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S&P 500과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0.05% 어허.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세계 각국의 대표 주가 지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TF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ETF 상품이 많이 생겨났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일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 그걸로 뭘 많이 남긴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규모가 커져야지만 연간 0.05%면은 네네. 운용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운용사들이나 그러게요. 증권사들한테 사실 수익으로 남는 거죠. 하지만 뭐 투자자분들이 그 정말 ETF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도 많이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마지막 주 그 ETF 성과도 좀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지난 2021년 한 주간의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라듐 ETF가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팔라듐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3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팔라듐 하면은 귀금속이긴 합니다만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의 주요한 소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흐름은 좋진 않았지만 지난 마지막 주 한 주간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후 경기 긴축, 그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고 이러한 수요가 귀금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들이 팔라듐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태양광 ETF도 지난 한 주간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다만 중국 태양광은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는 이제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방역 기조 완화 정책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IT 기업들, 이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난해 마지막 주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지금 ETF 동향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ETF 중에서도 그 월배당 ETF가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배당이니까 월 단위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정해진 날짜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월배당 ETF입니다. 대부분의 ETF들이 그 직전 월 말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다음 월
첫 영업일이나 두 번째 영업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월배당 ETF거든요. 2022년 6월에 국내 ETF 시장에 소울 미국 S&P 500 ETF라는 그 ETF가 월배당 구조로 상장이 되면서 그 뒤로도 21개 ETF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월배당 ETF가 관심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 시대에 투자자분들이 빨리빨리 수익을 현금화해서 어떤 기회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배당 구조로 적합한 전략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배당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의 ETF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많은 관심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유추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일반 뭐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도 네. ETF의 활용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 계좌는 우리가 일반 주식 계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 전략, 인컴 전략, 그리고 월배당 ETF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월배당 ETF의 인기의 배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월배당이란 말씀은 네. 그 ETF에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살 깎아먹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네. 우려가 되실 수 네. 있고 특히나 이 월배당 ETF는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한 시기에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배당 주기가 다릅니다. 네, 네, 네. 분배 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은 매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배당 구조로 그 배당을 재원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배당을 재원으로 ETF가 투자자분들에게 그 배당을 모아서 매월 배당을 내보내는 구조가 좀 대부분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알겠습니다. 더 많지만 네. 또 저희 생방송이니까 다음 주에 더 네. 네, 그래봐야 될 것 볼게요.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요즘 시장 흐름이 너무 우리를 그렇죠. 좀 힘들게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